자, 삼각함수를 이제 좀 오늘은 삼각함수를 볼것이고. 자, 이제 범위는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이제 삼각함수 이제 기본적으로 호의 길이와 넓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그래프, 방부 등식 여기 내용까지 오늘 볼 거예요. 사인 법칙 이 부분은 좀 비중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이제 할 것이고, 자, 우리 기본적인 그 삼각함수의 그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꼴이 만약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테두리 이쪽에 길이를 반지름을 뭐지? R.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각은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줍니다. 세타라고. 그랬을 때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네, R 세타였습니다.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R 세타. 그리고 이 넓이 구하는 것도 이제 있었단 말이죠. 넓이는 이제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표현이 됐었죠. 2분의 1. 자, 2분의 1. 이거. 2분의 1 R 제곱의 세타로 표현이 되는 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었어요. 근데 호의 길이 L이 R 세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넓이 부분에 잘 보시면은 R 세타가 여기 들어 있거든요. R 세타가. 그래서 저 R 세타를 L로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2분의 RL이라는 공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2분의 RL. 기억나십니까? 호의 길이 R 세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RL 두 가지로 표현이 됐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삼각비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볼 건데, 이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3학년쯤 되면은 기억을 웬만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다 기억 납니까? 안 나면 되던 표정. 기억나요? 네. 자, 사인 0도는 이제 우리 써 나가면은 사인 0도는 0,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90도 1로 우리가 봤었고요. 이렇게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우리가 코사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 나오는 거,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 2분의 루트 2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분의 1 나오는 거, 0까지 나오는 게 있었죠. 0까지. 그리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0,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5도는 1, 60도는 루트 3, 90도는 없다 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뒤에는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뒤에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제 점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넘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지? 라디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라디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단원에서는 각도로 표현을 안 하고요. 이제 호도법으로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파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단 말이죠. 자, 30도가 몇 파이였습니까? 기억납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입니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는 몇 파이였습니까? 4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렇게 호도법으로 주로 이제 각도를 표현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도로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사인 3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얘는 사인 60도를 계산하라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했던 게 그 나중에는 뒤에 가긴 하겠지만은 이제 지금 예각만 우리가 다루잖아요. 예각만. 근데 나중에는 둔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각함수 그 값을 따진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인 뭐 3분의 2파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뭐 각 변환이라고 해서 그건 뒤에 하긴 할 건데 우리는 얘가 사인 120도 계산하는 거 있습니다. 사인 120도. 자, 그래서 우리는 둔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계산하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되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다 약분이 되어 있는 기약분수 형태예요. 기약분수 형태. 뒤에서 이제 둔각으로 나오든 예각으로 나오든 우리 그 30도 계열은 무조건 분모가 몇이다? 6입니다. 그때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니? 이게 기억납니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였습니까? 45도랑 관련된 각도는 무조건 4분의 1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0도랑 관련된 각도는 3분의 1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고 3분의 90도는 그냥 뭐 이제 2분의 1로 나오게 되는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3분의 2파이 계산할 때 얘가 분모가 지금 3이잖아요. 얘가 지금. 그러면은 얘는 그 값을 계산할 때 뭔가 60도랑 관련된 값, 얘랑 관련된 값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분모를 좀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 각도 캐치가 빠르게 좀 될 것이고 그에 대응되는 삼각함수 값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보면은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이 단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주로 잡는데 여기서는 R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반지름이 R인 원을 잡아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을 10초선으로 해요. 거기에서 중심과 세타만큼 회전을 지금 한 것이거든요. 세타만큼. 그래서 나오는 그 단위원과의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을 x, y라고 둘 때 반지름은 r이라고 두고요. 여기에서 이 반지름 r, x좌표, y좌표 이 세 개 가지고 새로운 값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값을. 그래서 r분의 y라는 게 우리 뭐에 대응되었었냐면은 얘가 사인 세타에 대응되었습니다. 사인 세타가 r분의 y에 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r분의 x에 대응이 됐었습니다. r분의 x에 대응이 됐었고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가 됐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냐 우리가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빗변, 밑변, 높이를 이용해서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거기서 사인은 뭐분의 뭐였습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였었죠. 빗변분의 높이. 그 각도가 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 보세요. 그 각도가 바라보는 게 높이였습니다. 그 각도가 바라보는 게.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이 높이가 지금 y가 되는 것이고 이 밑변이 자 각도가 붙어있는 변이 밑변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은 그럼 빗변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가지고 이 1사분면 상에서 점을 잡았을 때 이 길이들이 xy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은 이제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r분의 y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코사인은 r분의 x라 생각하시고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표현됐던 거 맞습니까? 밑변분의 높이. 네, 그래서 1사분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사분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분면. 지금은 1사분면 상에서 얘를 잡았는데 다른 사분면으로 만약에 잡아.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보자. 여기. 자, 여기에 좌표를 x, y라고 한번 이렇게 나올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그어주시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각도는 사실은 여기를 이제 세타로 보는 것이거든. 원래 여기를 세타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방금 전이랑은 이제 이 좌표의 부호도 지금 뭔가 바뀐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 r분의 y나 r분의 x나 x분의 y는 똑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돼. 이제 반지름은 이제 이 빗변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 빗변을 r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길이는 이제 x가 되는 거죠. 여기 x.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원래는 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긴 했는데 이제는 그 삼각형에서만 정의했던 게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둔각일 때도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둔각일 때는. 자,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그 x, y 값은 무조건 그 좌표로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좌표로. 그 얘기인즉슨 지금 이 4사분면상에서는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4사분면상에 있을 때 점피가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알고 싶어. 근데 지금 y가 음수다 보니까 지금 y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r은 이제 항상 양수일 것이고요. r은 이제 항상 양수일 것이고, x는 지금 양수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양수로. 자, 그래서 4사분면상에서는 y가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저 1번과 3번은 사인과 탄젠트는 그 값이 음수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네, 음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나온 게 요거야,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 어느 사분면에서 어떤 삼각함수가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얼사탄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웠었는데, 맞습니까? 얼사탄코.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가 이게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였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우리가 좀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그러면 3, 4분면에서, 다시, 사인은 3, 4분면에서 무슨 부호입니까? 음수 맞습니까? 자, 이제 그 탄젠트는 4, 4분면에서 무슨 부호입니까? 음수. 예,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무슨 부호? 음수. 예,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자,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우리가 그 밑변분의 높이였는데 그 변환 과정을 거쳐주면은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됩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 옆에 있는 2번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요거는 단위원상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식을 만들면 이끌어낼 수 있는 식 2인데요. 얘는 1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1. 그래서 많이 우리가 써먹는 건 뭐냐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1. 요것도 많이 써먹지만 주로 많이 써먹는 거는 하나가 이항이 돼가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스타. 이렇게 이항된 형태로 우리가 주로 많이 좀 적용을 이제 할 거거든요. 뒤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야, 이제. 그래프. 그래프 너네 기억나니? 삼각함수 그래프. 네, 그래프. 자, 기본적인 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좀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함수들. 자,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함수들을 한번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실수배 혹은 평행이동을 한번 좀 반영을 좀 해볼게. 자, 기본적인 사인 함수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기본적인 사인 함수는 처음에 원점을 지나게 그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그려집니다. 모양이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그려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인 사인 함수였습니다. 기본적인 사인 함수. 자,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냐. 사실 코사인은 사인 함수를 조금 평행 이동하면 만들어지는 함수예요. 사인 함수를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그 주요 지점들을 한번 표시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파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가장 우뚝 솟은 지점, 이제 밑에 있는 지점 지금 표시해봤어.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즉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시면 나오는 게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주요 지점들 표시해 보면은 여기 가장 밑에 있을 때는 이제 파이, 가장 위에 있을 때는 2파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2파이로. 자, 그리고 탄젠트 함수도 한번 그려볼 건데, 탄젠트 함수. 자, 탄젠트 함수는 기본적인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 왼쪽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점선, 점근선을 이제 우리가 그리죠. 점근선. 점근선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왔었던 게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 기본적인. 자,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이 이제 있는데요. 얘를 내가 조금 실습에도 해보고 평행 이동도 해보고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이제. 자, 평행 이동을 해주게 되고 또 실습에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몇 가지 요소들 있죠. 정의역, 지역, 그다음에 함수값의 범위, 주기, 점근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건데, 자,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x값의 범위. 예.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냥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인 함수는 모든 실수인데, 자, 이제 평행이동을 이제 반영해보고 실습해볼 거야. 자, 보시면은, 원래 내가 그렸던 함수는 y는 sin x, 그 다음에 y는 cosine x,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x인데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식은 sine에서 a가 지금 곱해져 있는 것이고, a가. 그럼 sine에서 a가 곱해져 있으면은 뭔가 값이 a 배만큼 되는 거 맞니? a 배. 그래서 여기 설명이 더 나와 있죠. 기존 삼각 함수들에서 a가 이제 y축의 방향으로 절대값 a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인 이유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전체적인 그 값이, 함수값이 이제 이렇게 절대값 a배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절대값 a배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아래 방향으로. 자, 그리고 이제 b는 여기 이제 x의 개수에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b에 작용하는 건 이 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란 말이지. 저 사인 값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 그래서 만약에 이제 x의 개수에 b가 붙었다. 그럼 얘는 반대로 역수 배만큼 우리가 늘린 방향에 늘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역수 배만큼 늘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b가 이제 만약에 2라고 해보세요. b가 2. 그러면은 봐봐. b가 여기서 만약에 2면은 2배 더 빨리 값이 증가하는 것일 거란 말이야. 2배 더 빨리. 맞니? 2배 더, 올라가. 2배 더 빨리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2배 더 빨리. 그러니까 2배 더 빨리 그 값이 등장하니까 뭔가 좀 더 촘촘하게, 더 빽빽하게 이제 함수가 그려져야 됩니다. 더 빨리 값이 등장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C와 D의 역할은 이제 평행이동을 그만큼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평행이동을. 그래서 X축으로 우리가 평행이동 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어쩌고, 그 다음에 Y축으로의 이동은 뒤에다가 평행이동한 만큼을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C, D는 평행이동에 좀 관여하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종합해서 함수를 좀 그려볼게. 자, 만약에 함수가 이제 실수배가 이제 a만큼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a배가 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함수가 그려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만약에 b가 이제 만약에 이제 생겼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빽빽하고 촘촘해지는 요소로 그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더 만약에 촘촘하게 그림이 그려진다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그려질 수도 있고. 자, 평행이동은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얼만큼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거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 코사인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냥 얘를 평행이동한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a가 변했다. 그러면은 뭔가 a배만큼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a배만큼 이런 식으로. 만약에 x의 개수가 뭐가 붙어있다. 그러면 더 뭔가 빽빽하거나 이제 좀 널찍하게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완만하게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탄젠트도 뭐 똑같이, 탄젠트도 a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뭔가 값이 a배가 되는 것이고, 뭐 좀 더 뭐 완만하게 뭐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얼마나 촘촘한지 널널한지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이제 널널하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걸 잡아 늘리고, 이제 좌우로도 잡아 늘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들을 이제 다 이제 종합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제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함수값의 범위, 주기, 점근선 요것들을 확인해 볼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본적인 이 삼각함수들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 자,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쓸게요. 모든 실수라고 쓰겠습니다.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 코사인은 마찬가지입니다. x는 모든 실수. 자, 탄젠트는 정의역을 논하려면은 점근선을 먼저 좀 따져야 되거든요. 점근선. 자, 탄젠트의 점근선은 아까 확인했듯이 탄젠트 90도가 값이 없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90도가 기본적으로 점근선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점근선. 아, 요거 좀 밑에다 씁시다. 여기 있는 다른 걸 쓸 거야.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 요게 90도가 이제 기본적인 점근선인데 그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뭐였습니까? 주기. 파이였죠, 그죠?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만큼을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모두 다 점근선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얘는 정수. 자, 그러면은 이제 이동이 된 함수의 점근선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x의 개수가 이제 b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죠? b. 자, 그러면은 b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아, b를 따지려고 보니까 그럼 주기를 좀 따져야 되겠네. 주기를. 이게 얼마만큼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주기고, 그 주기는 x의 개수인 b에 달려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주기를 먼저 계산할 건데,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뭐라고요? 파이. 그러면은 이제 b가 이제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역수만큼을 우리가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역수만큼을. 그래서 얘는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고, 주기는 b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b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겠는데.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평행이동이 또 되어 있잖아요. 평행이동이, 그치? 이렇게 복잡한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내가 이제 하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기본적인 함수의 점근선이,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플러스 C. 네, 저 괄호 안에 있는 거 통째로 그냥 요 x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bx 플러스 c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되도록 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이제 구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 이제 c 넘기고 b 나누고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나오는 x 값이 진짜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발현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c 넘기고 b 나누는 거니까 이제 2b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제 b분의 n 파이 마이너스 c 이게 그러면은 바뀐 점근선이 아닌데 점근선이 아니에요. 정수죠. B분의 C는 b분의 c 뭐라고? C를 넘기고 B로 나누고 b로 B로 안 나눴죠, 그죠? 그러면은 b분의 c까지 이렇게 써줄 것 같겠죠. 이게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 바뀐 점근선. 그래서 저거는 외워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외워주는데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얘는 외워주는데 조금 뭔가 변형이 일어나 있다. 그러면은 그 통째로 탄젠트 안에 있는 거 통째로 우리가 이렇게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그냥 바뀐 것이죠, 그냥 저렇게 바뀐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점근선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어야지만이 우리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라고 정의역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의역을. 여기는 이제 x는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이 뭐 2b분의 파이 플러스 b분의 n파이 마이너스 b분의 c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n은 정수다 라는 조건까지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n은 정수.
정수.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칸이 이제 조금 좁은데 써주시고. 그리고 치역은 y 값의 범위를 이제 보는 것인데 y 값의 범위.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은 y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인 코사인은 풀마 1 사이로 이제 나오는 게 치역이었는데, 근데 a가 곱해졌고 d를 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마 1하고 1 사이의 범위에서 마 1하고 1에서 사인 값이 a가 곱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셔야죠. 절대값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d가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럼 d를 더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제 자,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이제 y가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t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코사인 이 부분은 똑같이 여기 좀 좁은데 똑같이 여기다 써주시고 똑같이. 그리고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y는 모든 실수라고 써주시고 y는 모든 실수. 여기 모든 실수라고 써주세요. 모든 실수. 써주시고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인데 방금 치역에서 썼던 게 사실 범위가 최대 최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a 플러스 t. 절대값 a 플러스 t. 그 다음에 최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 a 플러스 t.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그 치역이 모든 실수이다 보니까 최대 최소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최대 최소가 없겠죠, 그죠? 얘는 이제 없다. x표를 칠게요. 자, 주기는 아까 이제 비슷하게 얘기했었던 게, 자,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기본적으로 2파이 맞습니까? 2파이. 근데 b가 붙어 있으면은 절대값 b분의 1 역수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아까 썼었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 기본적인 함수들, 그 다음에 조금 변형이 일어난 함수들 그리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다 쓰셨으면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 각변을 하는 건데, 각변을 하는 거. 자, 각변안. 이제 각변안은 이제 둔각일 때, 이제 우리가 예각의 범위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사인 파이 플러스 x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저런 식으로 2분의 파이의 정수배가 곱해져 있을 때에는 2분의 파이의 정수배야. 2분의 파이의 정수배. 얘네가 곱해져 있을 때에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간단하게.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요. 먼저 그런 꼴로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보고, 얘가 그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몇 사분면인지.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사인 파이 플러스 x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이는 몇 도였습니까? 파이는 180도 맞니? 파이는 180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180도인데 거기에서 x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산의 편의상 그 뒤에 있는 짜잘짜잘한 각은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0과 90도 사이. 예각으로 간주하고요. 그러면 지금 파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을 건데 180도. 조금 더 예각이 추가가 되면은 밖으로 여기 떨어지는 거 맞습니까? 여기? 여기 떨어지겠죠? 그럼 쟤는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죠, 그죠? 3, 4분면이야. 자, 우리가 몇 사분면인지를 먼저 좀 판단하시고 그 사분면에서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그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합니다.
즉 3, 4분면에서는 이 사인이 어떤 보호였습니까? 마이너스 예, 3, 4분면은 원래 탄젠트만 플러스였죠. 탄젠트만. 그렇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써주시고 마이너스. 자, 그리고 파이의 정수의 꼴이다. 1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꼴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파이의 정수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짜잘짜잘하게 남은 부호도 무시하고 x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x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자, 비슷하게 하나만 좀 더 해보면은 이제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x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넣읍시다.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4분면 먼저 체크할 건데, 자, 2분의 3파이는 몇 도입니까? 2분의 3파이? 270도.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가리키는 게 여기. 그런데 x를 빼래. 그러니까 각이 좀 덜 간 거예요. 각도가. 여기를 그럼 이제 가리키는 거니까 여전히 3, 4분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 여기에서는 탄젠트가 무슨 부호? 양수 플러스입니다. 최종적인 부호는 플러스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형태를 봐서 파이의 정수배인지 아니면 2분의가 이제 붙어있는 꼴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이의 정수배이면 그냥 냅두는데 2분의가 붙었을 때, 얘가 이제 2분의 꼴이 나올 때예요. 분수꼴이 나올 때. 저렇게 분수꼴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아래와 같이 바꾼다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바꾸냐. 자, 그냥 파이의 정수배는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이제 홀수일 때 이제 이 2분의 꼴이 이제 붙어 있을 때에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이제 역수로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였어요. 이 역수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는 역수로 바꿔주시면서 이 짜잘짜잘하게 남은 그 문자만 써주면 됩니다. 이 부호도 무시해 주시고 저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호도 무시하고. 정리하면은 먼저 그 삼각함수가 몇 사분면인지 판단하고 거기에 부호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고 이게 바꿀지 그대로 냅둘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게 각변환이었어. 각변환. 자, 요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요런 것도. 자,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한 삼각형의 그래프. 그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은 절대값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값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제 세 가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전체 절대값도 해보고 그 안에다가도 우리가 절대값을 해볼 건데 x에다가만. 자, 사인의 절대값이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인의 절대값이면. 자, 기본적인 그 삼각함수는 내가 좀 희미하게 좀 그릴게. 희미하게. 자, 기본적인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제 절대값을 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아랫부분에 접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접어 올라간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절대값 sin x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함수는 또 정의역 x의 범위는 항상 모든 실수입니다. 항상 모든 실수. 치역은 y값의 범위인데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y가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로 놓여야 됩니다. 0과 1 사이로. 자, 주기인데 원래 주기가 2파이였던 게 접어 올라가면은 파이만큼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주기는 파이가 되겠고요. 파이가. 자, 그리고 대칭성은 지금 y축 기준 좌우 대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y축 대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거고, 이러한 대칭을 우리가 이제 우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우함수. 우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한 다음에 x의 절대값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x의 절대값을.
자, x의 절대값 한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기본적인 사인화를 그려볼 거고 이렇게. 자, x의 절대값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x가 음수여도 양수로 계산하죠? 양수로. 그러면은 양수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고 양수는 그대로 살립니다. 여기는 똑같이 그리는데 이 음수 쪽을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음수 쪽을? 음수 쪽 어떻게 그려야 되니? 어떻게? 네.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음수 쪽으로 접습니다. 기존에 있던 음수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양수를 그대로 카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를 이제 우리가 적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 함수 또한 정의역은 이제 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가 되겠고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치역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그냥 1까지 나오게 되고, 자, 주기는 있습니까? 주기가? 반복되는 모양이 얘는 없습니다. Y축에서 뭐가 지금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주기가 없다. 자, 대칭성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 되겠죠. 우함수가 되고 보시면 우함수. 네, 이거 해주면 되고. 다 써. 자, 그 다음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 절대값 코사인 x거든요. 절대값 코사인 x. 자, 원래 코사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래 코사인은 이제 여기 y축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절대값을 한다. 아랫부분을 접어 올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접어 올려주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모양으로.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고요. x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y값의 범위로서 0보다 아랫부분은 접어 올렸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 0 이상으로 나와줘야 돼요. 0 이상으로. 그 다음 주기는 얘가 반복되는 그 모양을 이제 보는데 위에 했던 절대값 사인처럼 절반으로 줄죠. 절반으로 파이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대칭성인데 대칭성은 얘는 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절대값 x인데요. 자, 원래 코사인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얘도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x를 처리할 건데, 방금 위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양수는 이제 그대로 그리시고, 양수는. 자, 그 다음에 음수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는 양수 부분을 그대로 덮으면 되겠죠? 원래 있던 음수는 날리고. 그럼 덮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원래 함수랑 똑같이 그려집니다. 원래 함수랑 똑같이. 그래서 이 절대값 한 함수에서 y는 코사인 절대값 x, 얘는 y는 코사인 x랑 같습니다. y는 코사인 x.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얘는 원래 함수랑 똑같이 나와요.
자,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 치역 y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기는 이제 얘가 2파이가 되겠죠? 원래 있던 함수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2파이로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얘도 y축하칩니다. 우함수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확인해보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뭔가 대칭성은 좌우 대칭으로 나오고 있다. 좌우 대칭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탄젠트입니다. 절대값 탄젠트. 자, 절대값 탄젠트인데, 원래 있던 탄젠트 함수를 좀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점근선이 이제 이렇게 있고, 점근선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그려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나오냐? 다시 절대값을 지금 안 했죠. 자, 절대값을 해주면은 아랫부분을 접어 올립니다. 이렇게 접어 올리고 얘도 접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의역입니다. 자, 정의역은 자, 얘는 점근선을 제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근선에 해당하는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그리고 n은 정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역이 나오면 되겠고. 자, 그리고 치역. 치역은 이제 y 값의 범위거든요. 얘는 0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y는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맞을게요. 자, 주기는 이게 원래 함수의 주기랑 얘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랫부분 접어 올린다라고 해서 이 주기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나오니까? 원래 함수랑 똑같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대칭성은 얘가 위에서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좌우 대칭 성질은 계속 나옵니다. y축 대칭 이게 되겠고,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근선은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n은 정수,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y는 탄젠트 절대값 x인데, 자, 기본적인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좀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의 절대값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x의 절대값을. 자, 근데 얘는 x의 절대값을 해줄 때 이제 음수 부분 날리고 양수 부분 그대로 할 건데, 자, 양수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음수 부분 할 때 얘를 접어주게 되니까 얘는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여기가 접혀지면은, 이렇게 접혀지면은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의역은 뭐 점근선, 주기 이런 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냥 고정으로 똑같이 가면 되거든요. 얘는. 자,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 모든 실수. 그 다음에 n은 정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y 값의 범위를 보는 건데, 지금 x축 이제 아랫부분 밑부분 싹 쭉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라고 써주면 됩니다. y는 모든 실수.
자, 주기는 여기 지금 주기를 좀 잘못 썼구나. 여기 지금 주기가 M 여기가 주기가 파이죠 여기가. 여기 잘못 썼었네. 여기 파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얘는 없습니다 이제. 자, 대칭성. 얘는 Y축 대칭. 좌우 대칭의 모양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은 이거는 그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얘는 정규.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한 함수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절대값 해주게 되면은 좌우로 뭐가 접힌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랫부분이 접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양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모등식인데 요거는 사실 그 과정이 크게 푸는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풀거나 아니면 뭐 단위원의 일정한 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확인할 때에는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이제 하는 확인을 저 방법으로 이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이제 삼각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방정식이 이 자체 내용만으로는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근데 주로 활용되는 게 그냥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삼각방정식이 등장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단독으로 삼각방정식 혹은 여기 밑에 있는 삼각부등식 단독으로는 쉽게 나오는데 보통 다른 문제에 활용돼서 많이 나오거든요. 활용돼서. 자, 푸는 거는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네, 확인해 보고. 일단은 뒤에 이제 1번을 좀 이제 보실 건데, 1번을. 간단한 거부터 한번 좀 합시다. 앞에는 쉬운 거,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간단한 거부터 합시다. 자, 이제 코사인 제곱이 9분의 4일 때 저 값을 이제 구해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제곱을 없애면은 이제 우리 원래 풀마가 붙게 되는 거잖아요. 풀마가.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저 세타의 범위가 있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네. 그러면 저 범위에서는 이 코사인이 어떤 보호를 가질까? 코사인이? 네. 이게 코사인이 지금 여기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이지.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였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호는 이제 음수로 마이너스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얘를 토대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구해 줄 건데 자, 여기서 사인은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사인은? 사인. 예, 원래는 1 코사인 제곱으로 하면은 자, 사인 제곱이 이제 1 코사인 제곱 요거 맞습니까? 이거 맞네. 근데 요렇게 삼각형을 그려서도 확인 가능합니까? 삼각형 그려가지고 다른 삼각함수의 값을 또 구해야 될 때에는 이렇게 이 삼각형을 좀 그려서 이 나머지 길이들을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 값을 여기로 잡으면 사실 세타가 지금 둔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세타라고는 안 정할 거고 근데 이렇게는 가능하다. 이제 부호를 무시하면은 이게 코사인이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여기를 3분의 2라고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하고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여기 높이가 몇 나오니 이거? 루트 5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인 빗변분의 높이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사인 세타는 3분의 5가 3분의 루트 5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세타의 저 위치를 이제 봐주면 된다. 2사분면에서는 사인이 무슨 부호? 플러스 맞습니까? 플러스이기 때문에 최종 부호는 플러스로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부호는. 그래서 계산만 하면 끝나죠. 하나 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은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9분의 1. 이 문제가 불과
작년 이제 6월 모의고사 3번 문제죠. 가장 그 처음 등장하는 3번입니다. 이런 데서 뭐 틀리면 안 되죠? 이런 데서.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요 10번까지 좀 이제 볼게요. 10번까지. 자, 요 10번인데 난이도는 일단은 중하 정도입니다. 자, 보시면 26번. 주관식에서 주관식 첫 4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1, 4보면 P가 있는데 y는 x 대칭도 하고 원점 대칭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동정이 나타내는 각도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점 P가 있습니다. 점 P를 내가 한 이제 요 정도쯤으로 잡아볼게요. 요 정도쯤으로 이제 해서 점 P를 잡아볼게요. 자, 얘를 자, y는 x 대칭 그러면은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여기를 점 P로 볼게. 자, y는 x 대칭을 하라고 했으니까 y는 x 대칭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한 요 정도쯤을 이제 우리가 점 Q라고 이렇게 보실 거고 점 Q. 점 Q를 원점 대칭을 좀 해보래요. 원점 대칭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한 요 정도쯤 해가지고 여기를 R2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그랬을 때 세 동경이 나타내는 그 각도에 대해서 저 값을 이제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부분이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저 OR이 나타내는 여기까지가 그리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감마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3분의 1.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그 나머지 베타와 감마에 대한 어떤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데 그 대칭성을 이제 이용해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회전이 됐는지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베타 같은 경우에는 y는 x 대칭이다 그렇게 치면은 여기가 알파 맞습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맞는 90도? 2분의 파이로 봅시다. 그럼 일단 이렇게 쓰시면은 베타는 구할 수 있네. 베타는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감마는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은 감마는 지금 요 조그만 게 이제 알파란 말이죠. 요 조그만 게 알파예요. 자,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럼 얘는 알파랑 요 감마랑 더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알파랑 감마랑 더해주시면 얘가 이 270도에 해당하는 2분의 3파이가 나오는 거 맞죠? 2분의 3파이. 그래서 감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베타 감마를 다 알파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자, 사인이고,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탄젠트제로 감마. 자, 우리는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만. 그러면 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요 각변환들을 좀 실시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몇 사분면입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네, 알파 예각이니까 이거 1사분면 아니 1사분면? 1사분면인데 모든 게 플러스고 일단. 자, 그런데 2분의가 붙었으면은 뭐 바꿔야 되겠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뒤에 탄젠트도 마찬가지인데, 자, 2분의 3파이, 이제 270도죠. 거기서 알파라는 예각을 이제 빼주니까 얘는 3, 4분면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 4분면에. 자, 그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무슨 부호입니까? 탄젠트는 플러스 맞네? 플러스. 최종적인 부호는 플러스고, 그리고 이 2분의가 붙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각변환을 시행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곱이면은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곱인 경우 이제 좀 더 일반화하면은 짝수제곱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부호 판단하는 게 의미는 없다.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플러스니까.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사인 알파가 저 3분의 1인 거 이용해 주셔가지고 이제 계산만 바로 해주시면 돼요. 계산만. 자, 그러면 자, 이 코사인 제곱 얘는 어떻게 해줍니까? 코사인 제곱은? 삼각형 그냥 그거 세봅시다. 삼각형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기준각으로 따지면 여기가 3, 1 빗변분의 높이가 될 것이고 나머지 밑변은 몇입니까 여기? 네, 2루트 2, 루트 8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은 이제 3분의 2루트 2를 제곱하는 거니까 3분의 2루트 2 9분의 8 탄젠트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제 2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죠. 8분의 1, 9분의 1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8 더하기 9, 72에서 80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80 네. 그리고 저 앞에는 쉬운 거야 얘들아 쉬운 거. 자 양의 상수 A가 있고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저 작년 3월 모의고사죠. 그 3점이야 3점 이거 3점짜리야. 한번 봐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B가 있다. 선분 AB의 길이가 있을 때 3분의 8이다. 그때 이 A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거거든요.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래 여기가 3분의 8. 그랬을 때 소문자 A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소문자 A가 함수 줬고 그 다음에 그 x의 범위를 줬어요. 그 x의 범위는 여기 한 주기에 해당하거든요. 한 주기. 실제로 주기 계산해 보시면은 절대값 b분의 2파이 해주면은 이게 딱 주기랑 딱 떨어지고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저기가 3분의 8이래. 어떻게 a 구해야 되니 저거? a 어떻게 구하니 저거? 이게 3점이야 얘들아 3점. 이게 3점이야. 3점이야. 3점. 3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얘들아. 3점도. 응? 자 보세요. 지금 y가 1이랑 만나는 교점이니까 y에 1 넣어가지고 식 한번 써보자. 그럼 이 코사인 ax가 1이 되도록 하는 코사인 값을 기본적으로 구해보면은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코사인이 2분의 1. 그럼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몇 파이가 있습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바로 안 나오니?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맞지? 그러면은 또 코사인 함수를 좀 그려보자.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3분의 파이가 있고 3분의 파이 한 주기 안에서 하나가 더 있죠. 여기가 뭡니까? 대칭성 이용하면은 여기가 이제 2파이인 걸 감안해서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빼주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3분의 5파이. 그래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값 두 개가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야. 그러하니 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면 되는 거야 이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요걸 만족하는 x를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이제 a로 나눠주니까 3a분의 파이, 3a분의 5파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점이 3a분의 파이, 그 다음에 큰 교점이 3a분의 5파이가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뺀 게 3분의 8이구나 라는 식만 쓰면 끝난 거지, 그죠? 쟤네들이 빼는 게 3분의 8이구나. 이걸 풀어내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3 미리 없애주고 3을. 그래서 여기 a분의 4파이가 8이다 라고 해가지고 a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a가 2분의 파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비율로도 좀 얘를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비율로도 원래 삼각함수가 y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y가 1이 되도록 하는 x 두 개를 이렇게 찾아놨는데 자, 이 얘네 둘의 그 차이가 여기서는 3분의 4파이란 말이네. 이 차이는 전체 주기가 있다 했는데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에 해당이 되는가 이 비율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파이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사인이 1이 되도록 하는 그 x값끼리의 차 여기는 전체 주기의 3분의 2에 해당이 되고
그게 막 저렇게 변형이 일어나 있어도 얘는 똑같습니다. 변형이 일어나 있어도. 변형이 일어나 있어도 똑같기 때문에 비율은 항상 똑같은 거야, 비율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구하는 거구나. 그럼 저 3분의 8에 해당이 되는 게 그 전체 주기의 3분의 2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또 어떻게 더 적용이 되냐면은 이 길이뿐만 아니라 그 특정 x 지점을 구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특정 x 지점을 구할 때에도 전체가 이제 2파인데 이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지금 3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3분의 파이. 그러면은 만약에 3분의 파이로 놓고 보내 이제 저 첫 번째 지점은 어떻게 지금 확인할 수 있냐면은 전체 주기에 어떻게 됩니까? 2파이가 나눠주게 되면은 3분의 파이는 6분의 1 맞니 이거 6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주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지점의 x좌표가 여기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비율로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율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비율.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불과 몇 달 전에 보신 문제죠, 이거? 네, 좀 아십니까, 이거? 네, 16번 문제네요, 이거? 이거 나 맞았다는 사람들, 나 맞았다. 박변은 이상해서 이상 학생이 걸렸어요. 제가 틀린 네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맞은 사람 없니, 이거? 맞은 사람. 기억이 안 난다. 틀린 사람, 확실하게 나 틀렸다는 사람. 박변은 반대로 했어요. 그래? 오케이. 쌤, 제가 총 4개를 틀렸는데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 그래? 정확하게 기억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요거일 때 요거를 구해라. 라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게 좀 같으면 좋겠는데,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관계를 좀 주목하면 좋은 게, 얘네들이 빼보면은 될 것 같아요, 빼보면은, 뭐 나옵니까, 이거? 빼보면은? 얘 빼봐. 뭐 나오니?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빼주면 90도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거를 치환해버려가지고 일단 세타 플러스 3분의 2 파이를 t로 치환해주시면은 얘를 t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t로. 일단 세타를 구해 놓으신 다음에 그 세타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되냐? 3 사인 제곱 t는 8에다가 이제 자 세타에다가 t-3분의 2파이 대입합니다. 아마 대입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거인데 t-2분의 파이거든요. 이렇게 일단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변환의 대상이 되는 거야. 각변환의 대상.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사인 t-2분의 파이 얘는 몇 사분면입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니 이거? 4사분면 맞니? 4사분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4사분면으로 받아야 되겠죠? 4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바꾸어야 됩니다. 2분의 1가 나와있을 때는 바꾸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얘도 이제 이렇게 3-3 코사인 제곱으로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이걸 그냥 풀면 돼요. 이거를 다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3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8 코사인 t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은 3, 1 마 3,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나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코사인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일단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뭐냐면요.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였는데, 세타에다가 대입해 주시기만 하면은, 코사인, 자, t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는 겁니다. 코사인 t 마이너스 파이. 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다 요거 하나 좀 먼저 얘기할 건데, 사인에다가 이제 음수일 때, 코사인에다가 이제 음수일 때, 탄젠트에다가 음수일 때, 요거 처리하는 거. 자, 음각에 대한 삼각함수인데, 이거 두 개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고, 하나는 그냥 부호를 뒤집었거든? 뭐 했습니까?
코사인만 그대로. 코사인은 그대로입니다. 도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변을 하는 게 판단이 어려우면은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제. 근데 코사인은 이거 부호를 막 뒤집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부호를 뒤집어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럼 감안했을 때 얘는 몇 사분면일까? 얘는 몇 사분면이니? 얘 자체는 3, 4분면 맞니? 3, 4분면? 얘 3, 4분면입니다. 맞니? 3, 4분면? 모르겠지? 알겠니? 응. 진짜? 응. 자, 3, 4분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변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최종적인 부호 마이너스 t가 나오게 되고 코사인 t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파이의 정수배는 그대로 갖다 쓰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하나 더 이제 있으니까 그냥 3분의 1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냥 3분의 1. 이게 몇 점짜리니 이게? 이게 16번? 네, 이 정도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아깝게 할 만합니까? 지금께 할 만합니까? 둘 다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가 가능해야 되고요. 바꾸는 거. 이제 저 그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 여기 좀 해주시고. 넘. 자, 이게 자, 지금 얘도 이제 그냥 3점짜리인데, 자, 기본적인 그냥 미정에서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요거 그래프 보는 법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제 코사인 함수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A, B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일단 A가 양수, 그 다음에 B는 0과 파이 사이라는 거 나와 있어 지금. A가 양수. 조건을 일단 좀 쓸게요. 일단 가장 먼저 쉽게 확인 가능한 게 주기야. 지금 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가 여기서 또 지금 반복이 되죠, 얘는 지금. 이거 맞니? 자, 그러면은 지금 저 차이가 몇입니까? 저 차이는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주기가 일단 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삼각함수에서 주기 따져주시면은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여기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2가 나옵니다. 2.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b는 이거 평행이동이랑 관련된 거 맞나요? 평행이동. 원래 코사인 함수 있죠? 원래 코사인 함수는 그 x가 0일 때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y는 코사인 ax 플러스 1 있죠. 코사인 함수를 위로 한 칸 올린 다음에 이제 보는 건데, 원래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최대값에 맨 처음에 그려지게 돼요. 처음에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처음에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죠? 양쪽으로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평행이동을 이제 반영을 해줄 거야. 얘는 무슨 의미냐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의미고, 그럼 기본적인 함수 이제 원래 여기서 내려오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b만큼 이동했다. b가 양수여서 평행이동은 음수 쪽으로 한 것만, 음수 쪽으로 평행이동.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왼쪽으로.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여기로 이동됐겠네. 이렇게 여기로 이동됐겠네. 여기로 이동이 됐겠구나. 여기로. 그럼 평행이동한 그만큼이 얼만큼이냐면은 이 길이만큼 평행이동하지 않았을까? 이 길이만큼. 그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을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b가 3분의 파이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b가 3분의 파이. a는 2. 결정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는 둘이 곱한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파이를 정답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림만 잘 보면은 평행이동이 얼마큼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림만 보시면. 네, 그래서 이 정도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그냥 너무 쉬워서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한 번은 그냥 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놨거든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실근을 안 가지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이 어때야 됐습니까? 0보다? 0보다 작다 맞습니까? 0보다 작다? 이거 설마 안 헷갈리죠? 노동방이 안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짝수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짝수 공식. 자, 절반의 제곱.
4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인데 요건데요. 얘가 음수입니다. 일단 2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2로. 이제 코사인 제곱은 이제 우리가 좀 변형, 사인이 들어가도 변형할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변형까지 해줄 건데. 요거 인수분해만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만. 이제 양변에 부호를 좀 뒤집어줘 가지고 인수분해를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2,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2차식이 더 크니까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는 이 두 가지 범위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 범위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삼각 부등식 푸는 문제. 삼각 부등식 푸는 문제인데 사인 함수가 이제 2분의 1보다는 커야 하지만 마이너스 2보다도 작은 게 있다. 이제 날개 범위고 또 눈으로 사실은 연결되죠. 정확히 또 눈으로. 그 세타는 범위를 제한했어요. 0과 2분의 파이, 0과 2파이 사이로 제한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은 지금 없지. 왜냐하면 사인은 여기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최대는 이제 1이고 2분의 1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여기로. 저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라는 거, 저 부분을.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저거, 사인 값이 2분의 1인 거는 30도 6분의 파이 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더 있죠, 여기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차이가 6분의 파이 차이가 똑같이 나야 되는 거고, 여기는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서 여기 6분의 5파이다 라고 볼 수 있지?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두 값을 찾았죠.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사이에 있으면 되고 알파 베타로 나서 3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3알파 플러스 베타 계산하시면은 여기 3배 해주니까 6분의 3파이, 이건 5파이 더 해주니까 6분의 8파이에서 3분의 4파이 여기까지 해주면 돼요. 3분의 4파이. 답이 여기 4번이 있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찾을 수 있죠? 요거? 나머지 하나? 네, 이걸 찾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 30도 계열은 6분의 무조건 6분의 6분의 해보면 사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6분의 파이가 대표적이고 6분의 2파이 이건 약분되니까 안 되잖아. 6분의 3파이로 약분되니까 안 되고 6분의 4파이로 약분되니까 안 되고 그럼 6분의 5파이밖에 없어요. 6분의 5파이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다. 네, 이거는 무조건 그 기하분수로 정리가 됐을 때 분모가 6이면은 무조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도 이렇게 확인하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자, 그래도 어렵진 않은데 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자주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막 엄청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47번. 자, 얘도 뭐 그냥 단순 계산하는 문제인데 혹시나 이제 나오면은 너네가 조금 못 풀 수도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4제곱이 주어졌을 때 저 사인 빼기 코사인을 좀 구해주라는 겁니다. 4제곱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저거 뭐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이거 곱셈공식 변형으로 표현 가능하죠? 곱셈공식 변형으로. 네. 4제곱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 제곱을 제곱한 거구나. 제곱을 제곱한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되겠지. 저렇게 제곱을 제곱한 거구나.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불필요한 항이 생기니까 그 부분만큼 우리 빼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빼줘야 저 4제곱이 만들어지죠. 저걸 빼줘야지만이. 그러면은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자 얘는
몇이었습니까? 얘는 1 맞습니까? 1? 얘는 1이었습니다. 자, 얘가 32분의 23이라는 거여가지고 요거 1 넘기고 이제 2 나누고 계산해봐야 되는데 아마 계산해보시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64분의 9가 나올 겁니다. 넘겨서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저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해주니까 얘가 8마가 붙긴 하는데 8분의 3에다가 8마가 일단 나오긴 하지만 범위를 한번 봐봐. 범위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이거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는 뭐가 플러스였죠 여기서?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맞니? 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앞에 게 플러스 뒤에 게 마이너스로 부호가 확정돼요. 부호가. 그래서 마이너스로 좀 결정해줘야 돼. 저 범위까지 잘 봐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거까지 구했으면은 이제 사실 끝났죠. 우리가 구하는 값이 이제 사실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는 건데 얘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의 제곱을. 얘의 제곱이 전개하면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고 둘이 곱한 게 방금 여기 9에 나섰으니까 8분의 3이라고 9에 나섰으니까 요렇게 계산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계산됩니다. 사인 비교 코사인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제곱한 거를 지금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루트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얘도 필마가 붙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부호를 판단해 주시면 지금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상황이에요.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음수였잖아요. 그래서 최종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됩니다. 최종 부호는. 그래서 사실 뭐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거 가지고 뭔가 고일 수학하는 느낌이에요. 고일 수학.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고3 수준에서 저런 거 계산하는 거는 많이는 안 등장합니다. 근데 많이는 안 등장한다라는 거지 나중에 막 나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욕하지 마시고 사실 정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을 하니? 어떻게 예측을 정확히 하니? 그냥 최근에 이런 게 많이 나왔다라는 정도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우선순위가 높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51번입니다. 난이도가 이제 쬐끔씩 올라가면 되는데 이건 작년 9월이네요. 작년 9월 고3 10번 문제 4점짜리 두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좀 괜찮은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삼각함수를 좀 줬고 이제 x의 범위가 b분의 3까지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x의 범위가 주기를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기가 자, 절대값 b분의 원래 절대값입니다. 이게 절대값인데 지금 양수 AB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는 항상 양수예요. 절대값이 없어도 돼요. 자, 주기는 일단 b분의 2로 나옵니다. 주기는 b분의 2. 일단은 주기는 b분의 2.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b분의 3이니까 얘들아 b분의 3이면은 주기 하나가 일단 있고 반주기가 더 있는 거 맞죠? 반주기. 절반이 더 있는 거 맞네? 네. 저 x의 범위를 이게 x의 범위 이게 b분의 3만큼 차이가 나는데 얘네 차이가 걔는 지금 b분의 2라는 주기에서 지금 몇 개가 더 있느냐 1.5개 2분의 3개가 더 있는 겁니다. 1.5주기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그림에서도 확인은 돼요. 주기가 이제 원래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 지금 그 절반이 사실은 더 있는 거니까 사실 그림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일단 그림은 1.5주기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OAB의 넓이 줬고 OA, OB 기울기의 곱이 주어진 상황이야. 기울기의 곱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자, 이게 넓이 갖고 5라고 했고 기울기의 곱이 아까 4분의 5라고 했네. 방금 4분의 5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확인해 봅시다. 이제 OA 기울기 곱하기 OB의 기울기는 4분의 5. 이제 여기까지 쓸게요. 자, 이제 좀 식을 좀 써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이게 저 AB라는 점은 사인 함수의 이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삼각함수랑 그 다음에 저 그냥 A랑 같다라고 하면은 나오는 값이 뭐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그냥 1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인 값이 1 되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인 값이 1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사인 값이 1 되는 거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 맞습니까? 90도? 기본적으로 90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 통째로 얘 자체가 이제 90도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저 교점, 이 삼각함수와 y는 a와의 저 교점 a, b를 한번 찾고 싶을 거거든요. 교점을 잡고. 그래서 간단하고 해보니까 일단은 사인 값이 1 되는 2분의 파이를 이제 놨고, 근데 교점에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주기 차이죠. 한 주기 차이 맞니 이거? 한 주기죠? 그러니까 사실 저 기본적인 저 x 좌표 하나 구하고 거기에서 주기만큼 더하면은 여기 좌표가 나오네. 여기 좌표가. 그러니까 그냥 기본 주기 일단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를 구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2b분의 1이 나오고요. x가 2b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는 일단은 2b분의 1, 이제 y좌표 a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주기 하나만큼, 즉 b분의 2만큼 더해준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 b분의 2를 더 추가시켜 주시면 2b분의 5가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일단 b점의 y좌표도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 저렇게 b점의 y좌표. 그럼 이제 그 문제에서 주어졌던 뭐 넓이 식이나 뭐 기울기 식이나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쓰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일단은 저 넓이가 5라는 식 먼저 써보시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근데 밑변은 얘들아 요게 밑변 맞습니까? 요게 밑변이니? 요게 밑변. 높이는 이제 이 A, B의 Y좌표로 봐주시면 됩니다. 높이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밑변은 얘네 둘이 뺀, 즉 한 주기가 사실은 밑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주기가 밑변이구나.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 두 점 A, B의 좌표는 사실 구할 필요는 없었고 근데 그래도 구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구해봤습니다. 한 주기가 밑변이고요. 높이는 y좌표 a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b분의 a. 그래서 a는 5b야. 일단 a는 5b라는 식 하나 좀 이끌어냈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랑 관련된 식 쓰면 되거든요. 자, 5의 기울기, 5b의 기울기 곱하는 건데, 저 기울기 곱은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증가량분의 증가량. 자, 5a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분의 요거 맞네. 요거 분의 요거 x 증가량 y 증가량 기울기 해주시면은 2b분의 1 분의 a. 요게 증가량이죠. 요게 5b 마찬가지로 저 원점은 0,0이니까 2b분의 5 분의 a. 요거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그러고 풀면 돼요. 또 푸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4b분의 5는 2ab 곱하기 5분의 2ab.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되고, 정리를 4b분은 5분의 4a 제곱 b제곱. 그래서 a 제곱 b제곱은 이게 16분의 25네. 일단 16분의 25까지 나오고, 루트를 해주면은 이게 4분의 5인데, 문제에서 양수 AB라고 아까 조건을 아까 줬었죠? 양수 AB. 그래서 플러스로 결정이 됩니다. 플러스로.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A는 5B. 다 갖다 쓰면 되지. A는 5B. 갖다 쓰기만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B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B. A하고 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푸시면은 AB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더하니까 3이 되겠네요. 더하니까 3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좌표 평면 나오고 길이 넓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점 좌표를 잡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한데 얘는 안 잡아도 다행히 이제 주기가 밑변이 나와서 금방 값은 써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쓸 수 있어야죠. 이제 이 정도는. 네. 좀 좌표 구하는 거 둘째 치더라도 식은 좀 세울 수가 있어요. 식은. 계산도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계산해야 되고. 되셨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입니까? 작년 9월이네. 9번입니다. 9번. 그 이제 고3 올라가서는 그 모의고사 문제 번호 배치가 다른 거 아시죠? 알죠? 이제 우리가 이제 4점짜리 시작하는 게 14번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9번입니다, 9번. 9번이 이제 4점짜리 첫 문항이에요, 9번이. 8번까지가 3점짜리고. 가장 쉬운 4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모의고사로 따지면 1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래요, 이게. 이게 4점짜리 첫 문제 치고는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 닫힌 구간 0,10인데 두 함수를 줬어요. 근데 함수 f랑 어떤 상수함수랑 교점 둘이 뺀 게 8이다라고 나와 있어. 뺀 게 8이래. 뺀 게 8이래. 자, 저 함수를 일단 좀 볼 건데 일단 주기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주기. 주기가 그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다시 2파인데 얘 계산해보시면은 이게 12가 나오거든요. 주기가 12가 나오는 거 알겠죠? 10인데 마침 저 정의된 구간도 12만큼 차이가 나잖아. 구간의 길이가 10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은 이 함수도 그렇고 이 함수도 그렇고 한 주기만 보는 거 맞니? 한 주기만. 그럼 한 주기만 일단 그리죠. 한 주기만 그려주자.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게 값이 여기 막 3배가 막 되어 있고 하니까 일단 이 정도로 그릴게. 이 정도로 한번 그릴게. 이 정도 일단. 여기가 12가 된다.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만 넓게 그릴게요. 넓게. 조금 넓게. 이렇게 좀 넓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르는 y는 k하고 교점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그 교점의 차이가 이제 8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얘하고 이게 교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알파1, 알파2가 있잖아, 여기가. 얘네들의 차이가 몇이다? 얘네들의 차이가 8이다. 라는 거, 8. 전체 한 주기가 길이가 몇이라고? 12. 근데 이 x좌표의 차가 8. 아까 이거 비슷한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얘기했습니까 이거? 비율 얘기했죠. 비율을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비율을 알면은 아니 y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아까 이 y좌표가 이제 아까 문제 y좌표가 2분의 1일 때에는 이게 3분의 2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니 아까? 3분의 2배? k 해가지고 3분의 2 한 거 기억납니까? 지금 전체 10인데 얘 길이가 8이래요. 얘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거? 이거 2분의 2 길이 하면은 이거 3분의 2 나오는 거 맞네? 3분의 2 나오는 거? 그죠? 3분의 2가 나오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K는 그럼 몇이어야 되니 K는?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비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 비율. 굉장히 중요해.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해봐. 몰랐어도 이제 유추해서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8이면은 생각해봐. 이 나머지 얘네 둘은 4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 하나는 몇이니? 여기 하나는? 2 맞니? 그럼 사실 얘 좌표가 나오기는 하죠. 얘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얘는 몇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지. 사실 이 차이 나니까. 사실은 그 x좌표를 구할 수는 있고 그거를 대입하면은 이제 값이 나오기는 하죠. 그죠? 값이 나오기는 합니다. x가 2, 저기가 이제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입해봐.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잖아.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 아까 확인했듯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을 알면 좀 도움은 되는데 몰라도 일단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걸 보는 건 아니고 이제 gx라는 조금 변형이 되어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걔네들의 차가 이제 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걔네들의 차가 똑같은 y는 k를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이너스 3배를 하는 거니까 이제 함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3배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음수 쪽으로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수 쪽으로.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이 함수 값의 범위를 먼저 한번 좀 따져 보실 건데 함수 값의 범위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함수 값의 범위가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부터 얘가 플러스 3으로 전환하면은 2까지 이제 가능한 거지. 2까지. 자, 그런데 근데 어차피 y는 k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k 구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구나. 저 범위는 이제 안 따져도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대입합시다. 그냥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이너스 3 코사인의 1분의 8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그냥 놓으시고 요거 x 그냥 구하면 되겠죠? x 코사인으로 정리를 할게요. 코사인으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몇이 나오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코사인 값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그럼 이제 뭐가 있느냐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하지. 요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코사인 함수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주기에서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시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맞네. 여기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2분의 1 되는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는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 차이가 나면은 이제 여기 반대쪽 여기도 이제 여기 지점들도 여기도 똑같이 차이가 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대칭성 이용해주면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이제 빼주니까 요 나머지 한 지점은 여기는 3분의 2 파이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는 3분의 파이 분모가 3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그래서 3분의 1 파이 그럼 여기는 3분의 2 파이 3분의 3 파이는 약분되니까 안 되고 3분의 4 파이는 기약분수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가 3분의 4 파이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있어가지고 여기서 x만 이제 구해주시기만 하면은 사실 끝나면 돼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몇이야 이거 8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은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은 가능하고 근데 이게 지금 답은 나오기는 합니다. 빼서 4인데 근데 이게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뭘 신경 써야 되냐면은 사실 그 원래 있던 저 삼각함수는 그 주기가 지금 얘가 주기가 한 주기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게 답이긴 한데 만약에 주기가 하나보다 더 있는 거야. 하나보다 만약에 더 있는 상황이에요. 막 더 있어. 막 더 늘어나 있어. 막 교점이 막 더 있어.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뒷부분 쪽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 쪽도 이 추가 교점을 그럼 찾으려면 이제 뒷부분 쪽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기 하나만큼은 이제 더한 것으로 확인도 이제 해볼 수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에서도 교점을 이제 찾으시게 될 때 추가적으로 교점이 그럼 더 있을 수가 있다. 주기가 지금은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이 한 주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더 많이 있을 때 그때는 추가 교점이 더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뭐 주기만큼을 더하든 여기서 더 따져야 되는 게 있다. 더 따져야 되는 게
예, 그래서 얘는 다행히 한 주기로만 나왔고 쉽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58번으로 읽어봅시다. 자, 얘는 그냥 간단한 문제거든요. 우리 삼각함수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 성질이 있어. 세 글자. 뭡니까? 대칭성. 대칭성.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이용은 그냥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인 함수랑 3분의 2랑 만나는 것에 대한 그 교점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칭성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요. 대표적인 문제. 자, 그래도 얘는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 사인 함수가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되는 것은 이제 없는데요. 사인 파이 x죠. 3분의 2가 되는 것은 따로 외워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보니까 일단 이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x좌표 맞니? 여기 x좌표? 저기 맞습니까? 왜냐면 이 길이가 알파거든 지금 이 길이가. 그만큼 더해주면은 이제 베타의 길이에서 더 더해주니까 여기 맞니? 여기 x좌표. 네. 저기 x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는데 일단 그럼 주기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주기를. 자, 주기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주기는 그 절대값 b분의 2파이기 때문에 주기는 2가 나옵니다. 주기가 2. 그래서 기본적인 주기가 2니까 얘는 반주기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1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 값이 1이다 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거기에다가 감마가 하나가 더 더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마가 하나 더 더해져 있죠. 자, 그럼 저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계산은 자, 1이니까 이제 2 플러스 감마에다가 여기는 이제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 이 삼각함수는 지금 주기가 몇이 나왔습니까? 주기가 2죠. 주기만큼을 더했죠. 그럼 이거 뭐니? f2 플러스 감마는? 네, 주기만큼 빼버려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f 감마로 처리할 수 있죠. f 감마로. 그리고 여기 이제 f가 빠졌는데 f2분의 3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f2분의 3. 그거는 이제 이 중간 지점 여기가 2분의 3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f 감마는 그 감마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3분의 2 f2분의 3은 저 최저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는 그냥 대칭성으로 그냥 처리하는 그냥 간단한 문제고요. 대칭성으로 이 더한 값이 무엇이냐 라는 걸 구하는 겁니다. 더한 값이 뭡니까?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이제 하나, 둘, 셋. 세 문제. 세 문제 일단 얼른 봅시다. 세 문제. 자, 요거는 작년 10월입니다. 수능 가면 직접 모의고사인데 이거. 요게 이제 조금 좀 봐줄 만한 문제인데 자, 절대값이 이제 나왔어요. 절대값이. 자, 어떤 함수와 y는 e가 만나는 교점이 n개다. 근데 그거 x좌표를 다 더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다 더해보고 싶다. 자, 보세요 이거. 자, 일단 지금 이 안에가 이제 ax-3분의 파이 이게 좀 복잡해서 우리 원래 저런 거는 치환해서 처리했거든요. 치환해서. 그냥 간결하게 보려면은 치환하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치환하는 게. 그럼 치환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범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게 되면 이제 자, x에 0 넣어봅니다. 0 넣으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분의 이제 4파이를 넣어주시면은 3분의 11파이가 나오거든요. 3분의 11파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fx를 좀 치환한 거로 좀 간결하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4sin t 플러스 2.
그리고 t의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11파이까지 이렇게 그냥 간결하게 표현이 됩니다. 간결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럼 이 함수를 그냥 그리면 돼요. 이 함수를. 근데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요거 몇 파이 차이 나는 거니? 요거 지금 4파이 차이 나는 건 맞니? 4파이? 그러니까 주기 2개만큼 갖고 있는 거지. 주기 2개. 주기 2개 맞네. 그러면 그 주기 2개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저 절대값 4사인 요거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절대값 4사인.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림 그려볼 건데, 일단 안에 있는 것만 따지게 되면은 최대값은 6이 나올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떨어지고 중간값은 지금 2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토대로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요거를 토대로. 함수가 이거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절대값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그릴게. 안에 있는 것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려져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는 지는데, 근데 이게 절대값을 이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저 삼각함수랑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y는 2와의 교점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갖다가 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절대값 함수를 또 그려야 되니까 접어 올리면 돼요. 뭐 물론 그냥 접어 올리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접어 올리고도 할 수 있는 거는 절대값을 풀어요. 풀마 2가 나오지. 풀마 2. 풀마 2로 처리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사인을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사인이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쓰면은 굳이 저거 절대값을 이제 그냥 안 올려도 상관이 없고요. 안 올려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방정식 다 푸니까 그냥 사인이 0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네. 그러면 굳이 이 함수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 함수를? 사실 저걸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 필요한 함수만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한 함수. 그 함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인 함수 그릴까? 기본적인 사인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고, 음수 쪽도 아까 범위가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거든요. 한 여기 정도쯤부터고 3분의 11파이까지니까 자, 여기가 한 주기, 2주기 여기까지 보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그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지금 뭐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대입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범위는 이제 이 지점부터 이 지점 사이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이 범위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교점이 총 지금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 좀 진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를 보는 거야. 자, 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하고 0 되는 거 구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거 2개, 0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교점이 몇 개? 총 교점이 6개입니다. 6개. 서로 다른 점의 개수 6개. 근데 그 6개의 점의 모든 x좌표의 합 39잖아. 39. 39니까 이 x를 다 구해서 더하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 x와 저 t 사이에 관계식이 있죠. 이 관계식. 여기 사실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사실 x를 다 더하니까 저기 나와 있는 39가 나오네? 그럼 어떻게 식 쓰면 되니 이거? 일단 모든 t의 합을 구해도 되지 않니? 모든 t의 합을? x와 t 사이에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t의 합을 한번 구해봐요. 모든 t 값의 합.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뭡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이제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여기는 2분의 5파이잖아. 그럼 모든 t를 다 더한 거를 그냥 여기에 놓고 저 모든 x의 합 39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도 되지 않니?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더해 보시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제 2분의 3파이 더하면은 3파이 그 다음에 이제 5파이 그 다음에 더해 주시면은 이거 몇이야? 2분의 15파이 나오나? 5파이에서 2분의 10파이 2분의 15파이 나오네 이거. 여기는 이제 0이니까 나오는 되는데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지금 보면은. 아 여기 잠깐만 여기가 2분의 5파이구나. 여기가 2분의 5파이고 여기가 3파이구나. 그리고 수정을 해줄게요. 요거를 다 더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 4파이, 5파이, 8파이, 2분의 13파이가 나와요. 요것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13파이가 나오죠. 다 더해주면은 2분의 13파이. 그래서 얘 t 부분을 그냥 2분의 13파이로 두시고 그 다음에 저 a에 해당하는 것을 x에 해당하는 거를 39로 두시게 되면은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거 맞습니까? 2분의 13파이 4, 8 21파이인가? 그냥 쌓이는 함수라 그러시지 그 않으셨어요? 주기가 네. 근데 왜 2분의 80 밀린 것 같은데. 2분의 80 밀렸다고? 아 여기가 파이구나. 여기 그렇지.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가 이제 2파이죠. 여기가 2파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3파이구나. 여기는 2분의 7파이네. 다시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6파이가 나오고 6파이가 나오니까 11파이? 11파이 맞네? 11파이? 11파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11파이입니다. 11파이. 11파이. 그러면은 11파이면은 6. 그 다음에 11파이. 예. 그럼 이제 저거를 이제 만족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거든요. 저거를 이제 만족하는 거. 근데 뭐 안 떨어진 것 같은데? 11파이. t 구해놨고 이제 x 구해서 대입해주니까 응? 지금 밀린 거 없죠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다시 하시고 파이 t가 이제 파이일 때 x에 대한 구해주면은 x가 x에다가 x를 한번 구해서 해볼까요? x를 구해서 그럼 얘는 이제 x가 몇이야? 3인분의 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얘는 몇이야? 파이 더해주면은 3a분의 4파이 그 다음에 얘는 x 구해주면은 이 넘겨서 구해주면 되니까 6분의 9 6분의 10 3a분의 5파이 여기는 이제 2파이 3a분의 10파이 3파이니까 더해주면은 3a분의 18 2분의 11대 2분의 21 23 3은 2분의 6a분의 23파이 6a분의 23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2분의 7 21 23 요것들을 이제 다 더한 게 39파이다 라고 이제 식을 세우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A가 요것들을 다 더한 게 그래서 다 더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해서 그래서 39다 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A는 아마 깔끔하게 계산은 될 거예요 깔끔하게 계산 될 거기 때문에 요거 더해 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얼마 좀 지났는데 요건 좀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얘네 두 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64번 요거는 사실은 크게 뭐 없고요 이제 2랑 5를 넣었을 때 그 sin 2x는 5분의 1 그 다음에 sin 5x는 5분의 1 그냥 그 함수 두 개 이제 그냥 그려가지고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sin 함수 이제 저 sin dx를 그려보시고 sin dx 그래서 이제 5분의 1과의 그 교점에 해당되는 그 x좌표의 합을 물어보는 거지 대칭성으로 얘를 처리해 볼 수가 있죠 대칭성으로
그리고 이제 5는 넣었을 때 주의해 주실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 x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가 이제 몇 개가 이제 있는지 이 주기 한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잘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교점이 몇 개인지 그냥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교점 몇 개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요건데 탄젠트 함수와의 교점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수능 문제입니다. 이거는 요것도 어렵지 않은 게 문제에서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이제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정삼각형 어떤 모양이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요 그 한 주기만큼 얘가 차이가 나겠네요. 한 주기가 차이가 나겠네요. 이게 한 주기고 그럼 여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반주기거든요. 2분의 1 주기거든요. 2분의 1 주기. 근데 우리가 뭐 정삼각형 여기 특수각이니까 여기는 60도라는 걸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점 B의 좌표를 뭐 이렇게 미지수로 자꾸 들어갈 수가 있잖아. 점 B의 좌표를 뭐 T, 이제 여기 이제 1대 루트 3대 2니까 T, 루트 3T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갈 수는 있죠. 저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함수가 이제 탄젠트 A분의 파이 X였기 때문에 탄젠트 A분의 파이 X 요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여기다가도 이제 대입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입을 확인해야 돼. 대입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을 이제 확인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ABC가 이제 정삼각형 주기를 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 주기. 자, 주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한 변의 길이랑도 이제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t니까 전체 주기는 그럼 4t가 되는 거거든요. 4t. 4t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주기를 계산하시면은 절대값 B분의 파이 내가 이제 4t다 라고씩 써주시게 되면은 A가 4t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A를 t로 이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고 A를 t로 A가 t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고